내 이름은 아담이고 21살이다. 그리고 내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몸에 지퍼가 달려 있었다. 난 14살 정도가 됐을 때부터 몸에 문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문신을 하고 싶은지도 확실했다. 그 시절 내가 한창 끄적거리던 여러 낙서들 가운데 하나, 날개에 눈이 달려있는 용 그림이었다. 물론 부모님은 내가 문신을 하는 걸 크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난 틈만 나면 노트 구석에다가 그 용 문양을 그리고 또 그렸고, 하루는 타투샵 앞을 지나가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 이런 문신은 얼마 정도 하냐고 가격을 물어본 적도 있다. 물론 당장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뭔가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얻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일이 생겼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내 몸에 지퍼가 달려 있었다. 왼쪽 팔에 약 10cm 정도의 크기로 팔꿈치까지 이어져 있는 지퍼였다. 나는 당연히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부모님은 내 방으로 달려왔다. 난 패닉 상태라서 뭐라 말을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지퍼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었고, 난 곧 잠옷바람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들은 내가 전날 밤 과음을 했거나 약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난 아니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응급실의 의사는 내 몸이 뭔가 알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고, 이건 평생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 절대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곳에 가서 시술 같은 걸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해야 했다. 곧 수술 날짜가 잡혔다. 결국 난 몸에서 지퍼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고, 그 자리엔 흉터와 꼬맨 자국만 남게 됐다. 대체 그 지퍼는 왜 생겨난 걸까? 모든 일들이 커다란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병원의 의사나 부모님은 지퍼가 어쩌다 생겼는지 모른다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켈리만이 내 말을 믿어줬는데 큰 위로는 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 말을 믿겠다고는 하셨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를 좀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내 스스로마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건망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쳐버린 건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다시 잠에서 깼을 때 난 팔에 또 지퍼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다. 그때 부모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처음과는 달랐다. 그들은 이젠 화를 냈고 다시 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이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내게 여러 번 강조했다. 그리고 지퍼를 제거하고 나서 부모님은 내가 정신 상담을 받기를 요구했다. 물론 상담사도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 내게서 문제를 찾으려 했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결국 그 지퍼 때문에 계속 멀어져 갔다. 난 부모님이 더 이상 날 믿지 않는다는 기분을 느꼈다. 부모님은 내 생활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내가 어딜 간다고 하면 내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할 때쯤, 그러니까 3달 정도 지나서 또 같은 자리에 지퍼가 생겨 있었다. 난 더 이상의 소동은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다시 정신 상담을 받기도 싫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다. 항상 상의는 맨투맨을 입었고 외투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날 만지는 일도 꺼리게 됐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몸에 지퍼가 달렸다는 비밀을 감추고 살게 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난 혼자 있을 때 지퍼의 손잡이를 매만지거나 튕겨보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 지퍼를 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난 천천히 지퍼를 당겨서 열어봤다. 결과는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퍼가 열렸고 통증이 찾아왔다. 피가 나기 시작했고 열려있는 지퍼와 지퍼의 사이는 끔찍했다. 피부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난 가끔씩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집중이 필요할 때 가끔씩 지퍼를 아주 살짝 열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지퍼에 뭔가가 걸려서 실수로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에다가 보호대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몸의 다른 위치에 지퍼가 생긴 것은 내가 16살이 됐을 때였다. 오른쪽 허벅지 8cm 정도 되는 지퍼였다. 그때쯤 되면 이미 탈의실에서 옷을 벗거나 수영을 하는 것은 가진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몸에 있는 지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절친 켈리마저도 두 번째 지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난 그 사실을 숨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 지퍼는 등 아래쪽에 생겼다. 17번째 생일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네 번째 지퍼는 오른쪽 가슴 위에. 고등학교 졸업식 며칠 전에 생겼다. 난 이 지퍼 때문에 연애는커녕 체육 시간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했다. 비밀을 지키는 일은 갈수록 힘들었지만 난 어떻게든 해냈다. 부모님도 예전에 첫 지퍼 사건을 잊은 것처럼 점점 날 신뢰하기 시작했고,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에 팔에 생겼던 지퍼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한참이 지나서였다. 분명히 10cm 정도였던 지퍼의 길이는 이제 15cm 정도로 길어졌고 팔꿈치를 지나서 팔 안쪽까지 향하고 있었다. 난 어느새 대학생이 됐고 외모차별을 반대하는 모임에 들어갔다.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편견 같은 것에 불평을 나누었고, 난 그 모임에 나가면서 점차 위안을 받고 내 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내 몸의 지퍼를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퍼를 가리지 않고 다녔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난 가끔씩 지퍼에다가 가벼운 열쇠고리도 달아보기도 했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결국 지퍼는 문신이나 피어싱처럼 내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1년 정도를 살게 됐고, 팔에 있던 지퍼는 어느새 팔을 넘어서 옆구리와 배까지 이어져 있었다. 난 내 몸에 가장 처음 생겼던 그 지퍼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됐고 가장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남겨두기도 했다. 내 몸에 생긴 지퍼는 어느새 9개가 되어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내 몸의 지퍼 사진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것은 만 20살 때부터였다. 난
정체를 숨긴 채 지퍼보이라는 가명으로 사진들을 올렸고 내 계정은 빠르게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가 행위예술을 하는 전문 아티스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힙스터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내가 몸에다가 지퍼를 달고 있는 사진들의 의미와 상징 같은 것을 분석해서 올려놓기도 했고 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난 사춘기가 됐을 때부터 항상 지퍼를 숨기느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관심과 인기를 느끼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런 관심에 중독이 되었다. 팬들과 팔로워를 늘리는 것을 삶의 목표처럼 여기게 됐고 내 지퍼를 더 돋보이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팔로워들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켜기로 했다. 난 1시간쯤 전에 미리 공지를 했고 방송을 켜자 4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날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난 너무 흥분됐다. 난 그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지퍼를 보여주기 위해서 윗옷을 벗었고 노트북을 식탁에 놓은 채 방송을 켠 상태였다. 난 시청자들에게 내 몸의 지퍼를 하나씩 소개했고 하트 이모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난 지퍼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뒤로 한 채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식탁에 깔아둔 테이블포가 팔에서 배까지 이어진 가장 긴 지퍼 손잡이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난 넘어졌지만 식탁에 놓여있던 노트북과 무거운 전공책들 때문에 테이블포는 딸려 나오지 않았다. 결국에 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지퍼가 한 번에 전부 끝까지 열려버리고 말았다. 난 바닥에 쓰러졌고 내 몸과 지퍼 사이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미끌거리는 길쭉한 뭔가가 같이 삐져나왔는데 난 멍해진 머리로 몇 초 동안 생각하다가 그게 내 창자라는 걸 깨달았다. 난 비명을 지르면서 그걸 다시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었고 지퍼의 날카로운 이빨에 창자가 걸리면서 고통이 찾아왔다. 난 피바다 속에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지퍼를 닫았고 언제 의식을 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눈을 뜬 건 이틀 뒤 병원 침대 위에서였다. 우연히 라이브를 보고 있던 켈리가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비명소리를 들은 뒤 신고를 했고 어쨌든 난 목숨을 건지게 됐다. 하지만 난 그때 몸 밖으로 빠져나온 창자 일부를 살려내지 못했고 결국에 대장 성형술이라는 걸 받게 됐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장실에 가는 대신에 몸에 하루 종일 달고 있는 배변 주머니로 용변을 받아내서 비워내야 한다는 뜻이다.